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할게요. 끝번호 666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가련 1구역 투자 전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첫 번째 지역 은평구 가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련 1구역 투자처로서 어떨지 한번 전망 짚어볼까요? 네, 이제 앞으로 서울 지역의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특히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들의 이제 수요층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실수요자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아직까지는 높고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오히려 또 진입장벽이 좀 챙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노후화된 재건축 지역으로 수요층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일단은 재개발 지역이든 재건축 지역이든 어떤 역세권 쪽 주변 지역 또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 어떤 호재를 찾아다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의 어떤 가격 상승 여력이 잠재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연신내역이죠. 연신내역이 이렇게 있고 바로 이제 위쪽에 이제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그 가련동 이쪽에 가련동 또 대저동 이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평 뉴타운이죠. 이 은평 뉴타운이 그 이제 뉴타운을 만들고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분양의 어떤 블랙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또 대형 아파트의 물량 자체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은평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의 어떤 시세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연신내역입니다. 이 연신내역 쪽 주변이죠. 바로 위쪽에 이제 구파발역이 있으니까요. 은평 뉴타운은 이 구파발역과 연신내역을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은평 뉴타운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가격 시세 반영을 하면서 이제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련 1구역이 이제 이쪽 주변에 있고요. 또 대조 1구역이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불광 동쪽 재개발 지역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조동 쪽이 지금 현재 좀 빠릅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좀 임박해 있고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고 또 이제 임박해 있으면 또 이주 시기가 상당히 빨리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조동 쪽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약간 2,400세대가 되는 여기 대조 1구역의 어떤 그 이주 수요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가련 1구역이 대조 1구역보다는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연신내역 쪽 주변에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일정한 어떤 업무 시설이라든가 또 대단지의 어떤 아파트 자체가 이쪽 주변 지역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재개발 지역의 어떤 추진 속도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대조동 같은 경우는 대조 1구역이죠.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천천히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 임박 단계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됐고요. 오히려 이쪽에 독바이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불광구역보다는 이 가련 쪽 주변 지역, 가련 쪽 주변 지역은 약 한 4,900세대가 되죠.
4,900세대가 되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좀 넘어가는 요 단계에 있는데 오히려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요 단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그 조합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아파트에 내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조 1구역보다는 가련 1구역 쪽이 좀 더 낫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신대역이랑 또 인접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TX A 노선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착공을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2023년에서 2024년 정도면은 연신대역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 반영을 과연 어디서 먼저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약간 4,900세대입니다. 거의 한 5,000세대가 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근데 이쪽 주변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기준점이 되는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분양을 해서 분양해서 어떤 그 가져가는 그런 어떤 가격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합원 입장에서 가격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속도하고의 어떤 싸움인데요. 이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주변 지역의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은 앞으로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속도하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좀 과감하게 좀 실거주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